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발행 허가로 만들어진 사유도로 2001년에 지목이 답인 자연녹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대지에 접도되는 도로가 국토교통부 소유였는데 너비 3m가 되지 않아서 허가 신청자에게 본인의 대지를 건축법 46조의 건축 후퇴선을 적용해서 건축법 도로로 만들려고 행정 지도했던 것인데, 지금 그 도로에 이웃이 공로까지 가는 중간 길이 없어졌다고 그 책임을 국민에게, 허가 신청자에게 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물은 2001년도에 건축허가가 됐는데 2013년까지 다가구로 잘 쓰다가 2013년에 다세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멸실되었고, 또 2013년에 새로 받은 다가구 허가는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2015년에 취소됐고, 그러다가 2019년에 같은 대지에 세 번째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니까 허가청에서는 현행 건축법 기준에 맞는 도로가 없어졌다면서, 그러니까 내 대지에서부터 공로까지 중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 대지에서부터 공로까지,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이 있는 데까지 사유지의 동의를 허가 신청자에게 받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2001년과 2013년에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허가청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청이 해야 할, 그러니까 대지에서부터 공로까지 건축법 기준에 맞는 도로를 만들 책임은, 1차적 책임은 허가 신청자에게 있으나 허가를 2001년과 2013년에 받았기 때문에 허가 신청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에게 그 건축법 도로를 유지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공로까지 없어진 도로, 그 없어진 건축법 도로를 힘도 없는, 수용권도 없고 힘도 없는 국민에게 슬그머니 떠밀면서 그 사유지 도로 소유자의 사용락이 없으면 건축 허가를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인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행정이죠. 그래서 이런 유권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국토부 소유인 마을길, 그러니까 내 대지에 접도했던 마을길은 허가청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길은 1950년부터 70년까지 항공사진을 보니까 그때도 마을길이었습니다. 추측컨대 일제 강점기부터 도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유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길은 어떤 이유로든 허가청인 지자체장이 지켜야 하고, 부득이 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해서 마을길을 없애려면 그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어야 될 책임이 지자체장한테 있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있어서는. 미루어 짐작컨대 당시 주변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가와 건축가의 협의가 안 됐거나 잘못돼서 없어진 마을길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마을길이 없어지면서 건축가의 책임은 아니고 도시과에서 택지개발지구 사업을 승인하면서 빠뜨린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허가 신청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같은 허가청, 그러니까 건축가든 도시가든 같은 지자체의 업무이므로 결국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현항도로 마을길은 2001년에 다가구 주택을 허가하면서 건축법 도로로 지자체가 지정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개발행위 허가에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면 명확한 규정은 없어서 건축법 도로 지정을 굳이 하지 않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때는 기존의 국토부 소유 지목이 도로인 마을길을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 건축법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므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길은 2001년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 공고되지 않았고 도로관리대장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로는 공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즉, 이 국토부 소유 도로와 허가 신청자가 건축선을 후퇴해서 지목을 도로로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건축법 도로 지정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 번째, 2008년 이웃주택 건축 허가에서도 건축선을 후퇴하여 건축법 도로로 만든 흔적이 이웃 배치도에 있습니다. 이곳은 2001년 건축허가를 받았던 대지와 연접한 북쪽의 대지로서 국토부 소유 마을길에 접해서 내 대지와 똑같이 건축허가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때 이웃집도 마을길의 너비가 4m가 안 된 부분은 두 곳을 건축선 후퇴로 너비 4m의 도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국토부 및 사유건축법 도로는 북쪽의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대지 바로 위쪽에 이웃집, 그리고 그 위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붙어 있는 부분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그곳에 주차장 건축을 허가하였습니다. 2008년 얘기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 주차장, 지목이 도로인 주차장 부지 왼쪽 옆에 올레 마을길이 있었는데 그 마을길이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이므로 추후 그 소유자가 통행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고 허가청에서는 봤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지를 건축법 도로로 만들고자 행정지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을 도로로 바꿔놨겠죠. 그런데 이 주차장 부지는 지목이 도로이나 이미 허가청에서 공작물, 주차장이라고 하는 공작물 설치 신고를 수리한 곳이므로 지금 철거, 처분 또는 명령을 하기 곤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되는 것이죠. 다음 네 번째, 이 마을길은 연접한 택지개발지구 사업 승인 때문에 기존의 마을길 통행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 마을길을 대체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만들었다고 하여도 기존 마을길이 통행이 불가능해진 것이므로 이 문제는 허가청 내부에서, 즉 도시과가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연접한 건축법 도로에 대체 도로를 만들려고 돼 있는데 그걸 만들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택지개발지구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하는 과정에서 혹시 주변에 공익과 이해관계인을 보호할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어야 할 도시과가 살펴보지 못하고 기존의 건축법 도로를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는 것은 허가권자의 재량일 수 있지만 공익과 이해관계인의 보호 때문에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변의 대지 소유자, 그러니까 내 대지 또 이웃 대지 소유자는 본인의 잘못도 없이 건축법 도로가 없어져서 맹지가 되었다면 그 맹지 탈출 해결 책임은 건축법 도로를 유지 관리하지 못한 지자체가 져야 합니다. 힘없고 잘못도 없는 대지 소유자가 져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유권 해석입니다. 제 결론은 2001년 다가구 주택 건축 허가를 하면서 만들어진 현황 도로, 그러니까 국유지 플러스 사유지, 지목은 다 도로입니다. 두 개 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지목이 도로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현황 도로는 허가청이 건축법 도로로 유지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현황 도로가 택지 개발을 하면서 없어졌다면 그 복구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이런 현황 도로가 존재하는 이유는 2001년 당시 허가청의 건축가와 도시과의 협의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어 건축법 도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건축법 도로가 없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 건 당연히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번 건축허가에서 허가청이 별다른 대책 없이 허가 신청자에게 사유인 건축법 도로 부분에 대해서 모두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 기준에 맞는 진입로를 확보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헌법 및 행정법의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돼서 그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자체는 이 마을길의 이해 당사자 및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 간의 분쟁 없이 마을길을 살리면서 행정법도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허가청이 주도해서 협의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할 것이므로 국토부는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업무 지침을 제정해서 지자체를 편안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